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지역 소식입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도내 각 사찰에서도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는 봉축 법요식이 오늘 봉행됐습니다. 춘천 사문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는 신자들이 참석해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 땅에 자비와 광명이 깃들기를 기원했습니다. 또 지난달 동해안 산불로 사찰 인근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설악산 신흥사에서는 봉축 행사를 최소화하고 이재민들을 돕는 것으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동해안 산불 이후 동해 망상 관광지의 영업 부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망상 캠핑 리조트의 숙박시설이 대부분 불에 타면서 머물렀다가는 관광객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동해고속도로 망상 나들목을 빠져나온 차량은 16만 4천여 대. 지난해 4월에 비해 1% 줄었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사흘간 통행량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대형 산불에도 불구하고 망상 관광지를 찾은 외지 손님 숫자는 별 변화가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망상 해변 상인들은 영업이 부진하다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머물렀다가는 숙박 관광객이 심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이용 실적은 174건, 지난해 4월의 8% 수준입니다. 그나마 산불 전이 대부분입니다. 산불 이후 일부 야영장 운영을 재개했지만 면적이 좁은 데다 가동률이 11.7%에 그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1호토, 2호토 캠핑장이 1,100명을 수용을 하는데 그 1,100명이라는 인원이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자 때문에 지역적인 경기는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동해시는 화재 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캐러반 41대를 이달 말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세탁실과 침구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를 면한 한옥초는 언제 운영을 재개할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신, 전기 모든 게 다 이렇게 피해를 봐서 철거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전시설이 확보되면은 열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열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조트 완전 정상화는 2021년은 돼야 가능합니다. 상인들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리조트까지 초토화되는 바람에 힘든 시간이 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도내 병원들의 간호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최근 지역 의료원이 간호사 부족으로 중환자실 운영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료원 중환자실 병상이 텅 비어 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천에 덮여 있고 환자 상태를 볼 수 있는 모니터도 비닐로 쌓여 있습니다. 간호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이곳 중환자실은 2달 넘게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릉의료원은 올해 초에 간호사 5명이 그만두면서 지난 3월 중환자실을 폐쇄했습니다. 다행히 인력이 충원돼 이달 안에 중환자실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4, 5명 정도가 이직을 하게 되고 높은 이직률이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동 운영을 위해서 중환자실을 이제 일시에 문을 닫았었고요. 강릉의 또 다른 병원은 중환자실 4곳 가운데 3곳만 운영되고 있고 일반 병동 일부는 간호 인력이 부족해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간호대학에서 인력은 충분히 배출되고 있지만 도내 취업률은 저조합니다. 한국간호교육학회가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도내 간호학과 졸업생 가운데 27%만 지역에 남았습니다. 이 같은 도내 취업률은 제주도 54%, 충청권 39%에 비해 한참 낮은 수치입니다. 공공의료기관 배치 비율을 보면 강원도가 오히려 좀 많고요. 실제로 도가 나서준다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될 거고 나머지 병원들도 많이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과 처우 개선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의료 낙후 지역인 강원도 내 간호 인력 부족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도내 농촌 지역에 택배가 집 앞까지 오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보도 이후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집 앞까지 택배를 배달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주문했는데
택배 대리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구군 양구읍의 한 농촌마을. 이 마을에 사는 73살 윤방순 할머니는 택배가 왔다는 문자를 받으면 남편의 차에 올라 읍내로 향합니다. 택배가 마을에서 15km 떨어진 읍내 영업소까지만 배송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편함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공문입니다. 집 앞이 아닌 읍내 영업소처럼 중간까지만 배송되는 택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내용입니다. 택배 배송 종사자가 수화인과 합의 없이 물품을 기재된 주소까지 배송하지 않으면 시군에서 운송 사업자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택배 회사 아니면 수송 지역 대리점 장 그리고 그 실제 택배를 맡고 있는 택배 기사 이 누구한테 책임 소재가 있게 되는지 건건이 다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택배 대리점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각각 계약 관계를 따져보면 과태료 대상은 지역 택배 대리점주와 택배 기사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택배 요금에 대한 조정이나 지원 없이 수익이 나지 않는 산골마을 배송을 법으로 강제하는 건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그 물건 하나 때문에 50만 원씩 과태료를 매긴다고 하면 이거는 기름값도 안 나오는 이런 그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법 적용인 거죠. 한편 양구군에서는 8개 택배사와 마을 이장단이 간담회를 갖고 각 마을 회관까지만 물품을 배송하는 방법 등 농촌 지역 택배 불편 해소책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은 내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도내 15,800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각 시군별로 선발된 사회조사원 334명은 표본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성별과 연령 등 기본 항목을 비롯해 노동과 건강에 대한 부문별 내용을 조사합니다. 또 각 시군별 항목으로는 추천 관광지와 지역 축제 등에 대한 질문 또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북한 산림 복구 사업 등 남북 산림 협력 사업의 공익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산림 복구와 관련해 남북 산림 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20년 동안 발생한 공익 가치는 29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남북 산림 협력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미세먼지 저감이나 기후변화 대응 등 산림이 가지는 순기능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FC가 원정 경기에서 경남FC를 2대0으로 꺾고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1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강원은 제리치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2대0으로 경남에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강원FC는 2연승을 달리며 8위에서 6위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교차로에서 65살 조모 씨가 운전하는 대형 오토바이가 57살 장모 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동호인 20여 명과 함께 이동하던 조 씨가 신호를 어기고 일행을 따라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강원도 내 1,370개 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신고 납부한 내용이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으로 취득자산의 신고과표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한편 각 도와 시군은 지난해 1,23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132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동해 앞바다에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어패류 산란과 성장을 돕기 위해 37억 원을 들여 52헥타르 해역에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해 연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공어초 설치 사업은 지난 1968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7만 5천여 헥타르가 조성됐습니다. 환경부가 2021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수질오염 총량제와 관련해 평창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단체는 수질오염 총량제가 한강 수계 상류에 있는 평창 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주요 시가지에 반대 현수막을 걸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오염 총량제 주민설명회가 있는 오는 15일에는 군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고 반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진드기를 통해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일명 SFTS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춘천시는 춘천 지역의 SFTS 감염 환자가 2016년에는 7명, 2017년에는 12명, 지난해에는 5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생 진드기 활동이 왕성한 5월부터 8월에 환자가 집중됐다며 야외 활동을 한 뒤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 한우의 부정 유통이 의심되고 있는 수도권 식육 판매업소에 대해 합동 단속이 실시됩니다. 횡성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과 경인 지역 식육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횡성한우 상표의 무단 사용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지도 단속을 벌입니다. 횡성군은 원산지 단속 권한이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난해 횡성한우 부정유통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춘천시청 여자컬링 대표팀 팀 민지가 강원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모델로 나섭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